네, 11번 점수를 뭘 그렸어? 상자 그림으로 그렸다. 자, 이럴 때 각 점수에서 어떤 상수값 A를 뺀 다음에 그것들을 절대값한 놈들을 다 더했을 때 되시죠? 이 합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A는 무엇이냐? 자, 요런 문제죠. 그쵸? 이런 문제 이미 뭐 기출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시기 전에 요것 정도는 당연히 외우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각 자료들이 있어. 되죠? 자료들에서 어떤 상수를 뺀 다음에 이 값들을 다 제곱한다고. 자, 요걸 뭐라 그래? 편차라 그런다고. 그쵸? 자료에서 어떤 값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 제곱들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경우. 그쵸?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 그때 A를 뭐라 그래? A를 평균이라 합니다. 되죠? 제곱들의 합이 최소려면은 이 빼는 값이 뭐야 돼? 평균일 때 최소가 된다고. 되죠? 자, 그다음에 편차가 왜냐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편차 어느 정도 퍼져 있나 이걸 알고 싶기 때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다 모든 값을 다 플러스로 바꾸고 싶은 거야. 되죠? 그래서 뺀 값들을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슨 방법도 있어?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되죠? 그래서 이걸 절대편차라고 하는데 절대편차가 최소가 되는 경우에 A는 어떤 경우야? 그거는 중앙값일 때다. 되죠? 제곱한 게 최소일 때는 평균, 절대값이 최소일 때는 중앙값. 자,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 그렇죠? 왜 이때 최소가 되냐까지는 수학적으로 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렇게 제곱이 최소일 때는 평균, 절대값이 최소일 때는 중앙값. 자, 요 정도만 외우고 가서 이제 우리 뭐만 찾으면 돼? 그때 A만 찾으려면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그냥 중앙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쉽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쵸. 왜 그런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뭐더라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셔도 된다고. 그쵸. 근데 요렇게 이 경우일 때는 A가 요럴 때 최소가 된다. 그쵸. 이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죠. 자, 그래서 상자 그림을 보면 중앙값이 언제야? 상자의 어느 경우? 가운데죠. 그쵸. 그럼 값이 몇이야? 75니까 정답 2번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요거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별로 그렇게 뭐 엄청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을 때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내가 외우지 않았다면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 들으셨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가셔줘라. 자, 요런 의미에서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2번. 성적이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데 크기가 20인 표본에서 모평균 95%의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봤더니 2가 나왔대. 되죠? 그리고 모분사는 알려져 있다. 그럼 기존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구해? 모평균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모집단이 뭘 따라? 정규분포도 따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Z 지금 95%니까 0.025 곱하기 루트 n이 지금 20이죠. 그쵸? 20분의 시그마는 내가 모르는 거고 시그마. 자, 요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 실내 구간 길이를.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지금 현재 몇이라고? 2라고 할 때. 그쵸? 그럼 요만큼이 몇이야? 1이었겠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서 각각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실내 구간은 줄어드냐 늘어나냐.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죠. 되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뭘로 비교하면 돼? 수식으로 봐주면 된다고. 자, 표본 크기만 몇으로 냈어? 40으로. 여기만 뭐 했어? 곱하기 1을 해줬다고.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안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은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되냐? 그쵸? 그럼 원래 있던 실내 구간에다가 내가 여기를 20 말고 뭘로 바꿔? 40으로 바꾼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내가 이 원래 있던 실내 구간 길이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다는 의미죠. 그쵸?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루트 2랑 20이랑 곱해지면서 그쵸? 40이 될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실내 구간은 요 실내 구간 2가 어떻게 바뀌겠어?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되죠? 그럼 그게 1 이하로 줄어드니 얘랑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되죠? 근데 2가 커, 루트 2가 커? 2가 더 크잖아. 그쵸? 분자가 더 크다고. 루트 2보다는 2가 더 크니까.
그래서 1보다는 크게 되기 때문에 1 이하로 줄어든다는 무슨 문제? 틀렸죠. 되죠? 자,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 1 이하로 줄어들게 하려면 2분의 1 배 이하로 줄어들게 하고 싶잖아. 그쵸? 자, 그럴 때 표본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 표본 크기는 4배 이상 늘려줘야죠. 그쵸?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고 싶으면은 이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4분의 1, 그쵸? 곱하기 4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배 이상 해줘야지 실내구간 길이가 2분의 1배 이상 줄어들게 되겠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배만 늘리는 거로는 2분의 1배나 줄일 수는 없다. 되죠? 요거 반드시 실내구간 길이에서 요 표본 크기와 실내구간 길이의 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니은 신뢰 수준을 99%로 늘렸어 내가. 되죠? 여기다 Z 0.025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을 써 이제는? Z 0.005 값을 쓰게 된다고. 그렇죠? 95%에서 얼만큼? 99%까지 늘리고 싶다고. 신뢰 수준을 올리고 싶다고.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 길이는 늘어나냐 줄어드냐 어느 거냐니. 그쵸? 자, Z 0.025가 커, Z 0.005가 커. 그쵸? 그럼 뭐 해봐? 표준 정기분포표 그려보면 되죠. Z 0.025는 무슨 뜻이야? 큰 값부터 해갖고 이게 2.5%가 되게 해주는 그때의 딱 값, Z분포의 값, 그게 Z 0.025죠. 되죠? 자, 그럼 Z 0.005는 뭐야? 0.05%, 그쵸? 0.5%, 그냥 0.5%만 채워. 그럼 2.5%보다 덜 채워도 되죠. 0.5%만 채웠을 때 딱 나오는 값. 그게 Z 0.005일 거야. 되죠? 그래서 요 확률의 넓이가 0.005일 때가 Z 0.0055고, 그쵸? 여기 자기보다 큰 값의 확률이 0.025일 때가 Z 0.025 값이라고. 되죠? 그럼 누가 더 커? Z 0.005가 더 크죠. 그쵸? 그럼 더 큰 값으로 얘를 더 큰 값으로 대체했으니까 실내 구간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더 늘어나겠죠. 그쵸? 0.025보다 0.005가 더 큰 값이니까 더 큰 값을 여기다가 적으면은 당연히 요 값도 뭐 하겠어? 더 늘어나겠죠. 되죠? 그랬기 때문에 줄어든다 뭐 했어? 틀린 문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 2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디귿 안 풀고도 기역, 니은만 똑바로 풀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되죠? 그다음에 요 니은에 대해서는 요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자, 신뢰 수준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죠. 클수록 더 뭐하다고? 믿을 만한 거라고. 되죠? 자, 그다음에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떨수록 좋은 거야? 줄어들수록 좋은 거라고. 내가 더 정확하게 맞출수록 좋은 거라고. 예를 들어 신뢰 수준을 100%로 하고 싶어. 무조건 맞는 말이 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는 0cm부터 5m입니다. 요렇게 신뢰 구간을 잡아버리면은 당연히 키의 평균이 0cm부터 5m 사이일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고. 그쵸? 이러면은 신뢰 수준이 뭐가 돼? 100%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신뢰 수준이 정말 100%나 돼서 정말 좋지만 이 신뢰 구간 길이가 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 신뢰 구간으로 추정한 이 구간 추정한 값이 뭐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 수준은 올라갈수록 신뢰 구간 길이는 줄어들수록 좋은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둘 다 만족하면은 좋은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뢰 수준은 뭐 하고 고정해 놓고 95%든 99%든 뭐 90%든 일단 고정해 놓고 최대한 신뢰 구간 길이를 줄여 보려고 표본도 늘리고 뭐 등등 이런 짓을 하게 된다고. 되죠. 자, 근데 신뢰 수준만 늘어났어. 신뢰 수준 늘어나면 뭐야?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럼 신뢰 구간 길이 입장에선 뭐 해야 돼?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그쵸? 왜냐면 신뢰 수준에 좋은 짓 했으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얘네 둘이 동시에 되는 건 없다 그랬으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안 좋은 게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죠. 그쵸? 늘어나는 게 안 좋은 거니까. 되죠? 자, 요렇게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 구간 추정에 대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도 풀 수 있고 실제 값을 뭐 해봐?
내가 표준 정리 분포에 그려 봐서 비교해 봐서 어떤 값이 더 크지? '아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로 했을 때 실내 구간 길이가 더 뭐하겠어? '아 당연히 더 커지겠네.' 자 요렇게 푸셔도 되는 문제였다. 되죠. 근데 요거 반드시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 길이의 상충 관계는 반드시 것들을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디귿. 모분산 대신에 내 모분산을 모르게 됐어. 그래서 뭘 써? 표본 분산을 쓰기로 했어. 자, 그럴 때 실내 구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실내 구간 길이는. 그렇죠. 요런 문제죠. 자, 모분산을 쓰면은 내가 무슨 분포를 쓸 수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분산을 몰라서 내가 뭘 써? 표본 분산을 써야 돼. 근데 지금 구간이래. 표본 크기도 몇이야? 20으로 뭐에 30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표본인 경우야. 자, 이럴 때는 우린 무슨 분포를 쓸 수가 있어? T분포로 추정을 해야 된다고. 되죠? 자, 원래는 Z 0.025 값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내 구간을 이제는 표본 분산을 쓰다 보니까 뭐해? T분포로 추정하게 된다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T분포로 추정하게 되면은 요 실내 구간 길이는 늘어나니 줄어드니. 그렇죠? 요런 문제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와 T분포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요렇게 있어. 근데 T분포는 어때?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꺼운 분포라고. 분산이 더 뭐해서 커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분산이 더 커서 더 퍼져 있는 분포라고.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T분포가 생겼고 요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생겼대. 그쵸? 그럼 2.5%를 내가 0.025를 채워서 Z 0.025 또 0.025를 채워서 T의 0.025를 찾아야 돼. 그럼 Z부터 이만큼 채워서 0.025 되는 값 요렇게 찾았어. 되죠? 그럼 T분포 입장에서는 0.025 채워야 되는데 꼬리가 더 어떻게 돼? 두꺼우니까 좀만 채워도 바로 0.025 다 채우게 된다고. 되죠? 이렇게 다 채우게 된다고. 너무 조그맣게 썼긴 했는데 어쨌든 Z 0.025랑 T 0.025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커? T 0.025가 더 크다고. 그렇죠? T분포일 때 값이 더 크다고. 같은 확률 값에 대해서는. 그렇죠? 같은 백분위수를 조사해 보면은 T분포의 값이 더 크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Z분포 쓰는 것보다 여기에다 뭐해? T분포를 갖다 쓰면은 더 값이 뭐해지니까 커지니까 실내 구간 길이도 뭐해져? 더 커지게 되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표본이 더 정확하지 않은 추정인 이유가 왜? T분포를 쓰다 보니까 실내 구간 길이가 뭐해? 더 길어지게 돼서 더 범위가 넓은 구간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표본일 때는 대표본일 때보다 당연히 뭐에 더 정확하지 않다. 그렇죠? n의 차이도 있지만 n이 더 커지면은 t분포 대신에 우리가 뭘 쓰게 돼? 표준 정규 분포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구간 길이도 더 뭐해져?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표본 크기가 늘어나면 추정이 뭐해? 더 정확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요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와 T분포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간 추정, 그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설명은 뭐 이것보다 더 물론 이것 외에도 또 몇 개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가 거의 뭐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 12문만 제대로 잘 공부를 마지막에 잘 해 주신다면은 실내 구간 길이 문제 푸는데 뭐 공식도 당연히 외우셨을 테고 푸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자,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13번. 13번 뭐에 모평균 검정을 하재. 우리가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을 하자입니다. 모평균의 양측 검정을 할 건데 그때 뭘 구해? P값을 구했대. 근데 그중에서 다음 중 그 P값과 같은 건 뭐니? 되죠? 자, 모평균의 양측 검정은 뭘로 해? 뭐 Z분포 아니면은 뭘로 해? T분포로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답은 다 뭘로 돼 있어? 카이 제곱 분포 아니면은 F분포로 돼 있다고. 되죠? 자, 왜? Z분포나 T분포나 누구랑 연결돼 있어? 카이 제곱 분포와 F분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답을 다 Z분포나 T분포로 구한 후에 또 변환해서 카이 제곱 분포나 F분포로도 또 낼 수가 있다고.
그쵸. 둘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자 Z를 제곱하면 그게 뭐가 돼? 카이 제곱 분포가 되고 T 분포를 제곱하면 그게 뭐가 돼? F 분포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쵸? 그다음에 표준 정렬 분포를 이용해서 T 분포를 만들고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F 분포를 만들죠. 그러니까 요 네 개의 분포가 요 연속형 분포 네 개가 뭐에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분포 간의 관계 문제 나오죠, 시험에. 그쵸? 그런데 그다음에 이런 분포 간의 관계 문제가 좀 시험에서는 뭐에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포 간의 관계 앞에서도 분포의 변환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 봤으니까 분포의 변환 반드시 잘 정리해서 가주시길 바라며 한번 13번처럼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 구했더니 21이래. 그쵸? 그때의 유의확률 계산해 봐라. 유의확률은 뭐야? 내가 관측한 값보다 그쵸? 검정 통계량보다 뭐해? 통계량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쵸? 대립값을 방향으로. 그래서 P값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구해 보셨을 테니까 설명은 요까지만 하고 진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정 통계량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검정 통계량은 바X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뭘 해야 돼? 시그마든 뭐 표본 표준 편차든. 그쵸? 근데 지금 모 표준 편차가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뭐해? 모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 뭐해? 모 표준 편차도 알려줬어.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무슨 분포를 따라? 얘가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쵸? Z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N 0,1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죠? 자, 다시 얘가 9개니까 무슨 표본이야? 소표본이지만 그쵸? 소표본이지만 모집단도 뭐고 정규 분포고 그럼 정규 분포 갖고 나와서 만든 요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와중에 뭐도 알아? 모 표준 편차까지도 알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시그마를 이용한 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난 뭘 사용할 수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T분포 따르고 언제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지 그것도 당연히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1 빼기 20 나누기 그다음에 루트 n이 9니까 3분의 모표준 면적 1.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그린 다음에 어딘가에 3이라는 내가 검정 통계량을 구했어. 되죠. 그럼 요것보다 어떤 방향?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야 돼. 되죠. 근데 무슨 검정이야?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값이니까 이 플러스 값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시고 그쵸?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다 뭐 해야 돼? 곱하기 2배 해줘야죠. 그렇죠. 양측 검정이니까. 되죠. 그래서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P값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P 뭐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Z가 3보다 크다 곱하기 2 요렇게 해서 P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고. 되죠? 자, 근데 답에는 뭐밖에 없어? 카이 제곱 분포와 F 분포밖에 없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 Z 분포는 제곱하면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카이 제곱 분포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그쵸? Z를 뭐 해봐? 제곱한다고. 제곱하면 뭐해?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고 제곱했으니까 3도 제곱했으니 어떻게 돼? 9가 되겠죠. 요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2배 한 값이니까 자, 내가 이걸 제곱하잖아. Z분포를 뭐 해봐? 제곱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일 때의 확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 카이 제곱분포로 가면 9가 되고 요 3도 제곱하면 뭐가 돼? 9가 되기 때문에 그쵸? 카이 제곱 분포에서 9보다 클 확률은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둘이 뭐한 값? 더해준 값이 돼버린다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Z가 3보다 큰 확률 곱하기 2한 값은 그쵸? 카이 제곱 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9보다 큰 확률 계산하는 거랑 뭐하다고? 똑같아진다고. 되죠? 이거는 뭐 Z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 안에 관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 자, 요게 이게 되셔야 돼.
그쵸? 자 이렇게 Z 분포가 있어. 표준 전개 분포가. 그래서 어떤 값보다 3 보다 클 확률, 그다음 -3 보다 클 확률 요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그쵸? 요거를 제곱해서 카이 제곱 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카이 제곱 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요 3을 제곱해도 뭐야? 9고 -3을 제곱해도 뭐야? 9잖아. 그쵸? 3 보다 클 확률, 9 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고 -3 보다 작은 값들이 나올 확률 제곱하게 되면은 결국 얘도 9고 얘네들은 제곱하면 다 뭐해? 9 보다 큰 값들이니까 9 보다 클 확률이 된다고. 그쵸? 요쪽 부분도 9 보다 클 확률, 요쪽 부분도 카이적 분포로 가면은 9 보다 클 확률이 되기 때문에 9 보다 클 확률을 다 더한 값이 얘네 둘이 뭐 한 값? 더해 준 값. 이 확률 값들을 뭐 해줘? 더해 준 값과 같게 된다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전개 분포 3 보다 클 확률 곱하기 2배 한 값은 카이 제곱 분포로 보면은 3을 제곱한 값 9 보다 클 확률 계산하는 거랑 뭐하다고? 똑같다고. 되죠.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말은 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야. Z가 3 보다 클 확률이나 카이 제곱이 9 보다 클 확률이랑 같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왜냐면 제곱하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제곱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요렇게 쓰면은 맞는 말이죠. 그쵸? 왜냐면 3 보다 클 확률과 -3 보다 작을 확률 둘을 합쳐서 9 보다 클 확률을 만든 거니까. 그쵸? 요 한쪽만 보게 되면은 얘를 뭐 한 거? 2로 나눈 값이랑 같게 된다고. 그쵸.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Z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와 간의 관계를 설명드렸고 당연히 T 분포와 F 분포도 당연히 이런 관계가 뭐에 성립하게 된다고. 그쵸. T 분포도 뭐니까 F 분포에 뭐요? T 분포는 제곱하면 뭐니까 F 분포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합니다. P T 분포가 3 보다 클 확률 곱하기 2배 한 거는 뭐에? P F 분포에서 9 보다 클 확률 계산하는 거랑 뭐에? 똑같아진다고. 그쵸. 뭐 그때의 자유도는 좀 계산해 주셔야겠지만 1 콤마 요 T 분포의 원래 자유도 n 요게 분모로 가주면 되죠. 그쵸. 요렇게 해서 둘이가 같아진다. 요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와 카이제 분포, T 분포와 F 분포의 관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4번.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어? 분할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역과 연봉이 뭐 차이가 없다라는 뭐에 무슨 검정을 해? 카이 제곱 검정을 하겠대. 그렇죠. 지역과 연봉이 차이가 없는 거니까 지역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없는 거니까 좀 애매하죠. 카이 제곱 뭐 독립성 검정이라 할 수도 있고 지역끼리 연봉의 퍼진 정도가 동일하다 해갖고 동질성 검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독립성 검증과 동질성 검정은 뭐해? 둘이 검증하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시험에서 얘냐 요렇게 검증하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검증하는 데는 뭐 그렇게 엄청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카이지오 검증을 하는데 기대도수랑 관측도수를 구하래. 그렇죠. 그랬을 때 차이가 가장 큰 놈은 누구냐?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이 행의 총합 계산해 주시고 요 열의 총합 계산해 준 다음에 n으로 뭐 해 주면 돼? 나눠 갖고 다 뭐 해 줘? 기대도수 구해 주시고 요 표랑 내가 기대도수 구한 표랑 하나하나씩 뭐 해 줘? 빼줘 갖고 가장 큰 놈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처럼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됐죠? 뭐 제가 뭐 굳이 기대도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뒤에 굳이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카이 제곱 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왜냐면 카이 제곱 검정 그냥 어떤 검정이야? 그냥 분할표 갖고 그냥 검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카이 제곱 검정은 예를 들어 회귀 분석 또는 뭐 분산 분석 얘네들은 아예 대학의 하나의 과목으로 존재합니다. 독립적으로. 그쵸? 회귀 분석만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뭐 1년 동안 배우는 데도 있습니다. 나 분산 분석 실험 계획법이라는 강의로 또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쵸? 근데 카이 제곱 검정은 그냥 어디 통계학 개론에 한 번 잠깐 튀어나오고 또 나중에 어디 가서 또 한 번만 튀어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검정법이 아니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험에서도 더 깊게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 기대도수 잘 구하시고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해? 검정 통계량 잘 구하시고 그다음 카이조 검정은 뭐야? 우측 반측 검정이니까 검정 결과 잘 확인해 내시고 그쵸? 그다음 무슨 검정? 적합도 검정과 독립 동질성, 독립성 검정을 잘 구분해 내시고 그쵸? 그때의 각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무엇인지 잘 기억해 내라. 그쵸? 요거 말고는 더 낼 수가 없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카이제곱 검정 1 에서 2 문제 출제될 건데 그쵸? 나와주면 땡큐라고 요거 계산하는 거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그쵸? 요렇게 푸는 거 아마 하나가 나오고 만약에 추가로 하나가 더 나온다면은 가설을 묻거나 그쵸? 어느 검정이냐 묻거나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카이조고 검정 나와주면은 바로 뭔가 카이조 검정은 뭐해? 분할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뭐죠? 길어진다고. 그래서 시험 중에 '아 이거 너무 긴데.' 하고 제끼지 마시고 카이조 검정은 웬만하면 다 쉽게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게 나오니까 이 문제가 길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빨리 먼저 풀어 보시는 게 좋다. 그쵸. 뭐 요 정도만 카이조 검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뭐 카이조 검정 틀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래서 잘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5번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근데 교우 작용도 있으니까 뭐야?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그쵸? 각 인자의 검정 결과를 보고 뭘 찾아? 그래프 찾기 문제죠. 그쵸. 요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보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 찾는지만 알면은. 그쵸.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이 나옵니다. 그래프 찾기 문제는. 되죠? 자, 첫 번째 교호작용에 대해서. 교호작용이 유의해. 그쵸. 교호작용의 P값이 0.05보다 작아. 웬만하면 유의 수준은 뭐해? 5%가 나오니까. 그 유의 수준보다 어쨌든 작아 값이. 그쵸? 그러면은 뭐에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놈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쵸? 유의하면은 평행하지 않다고. 누구? 3번 봐봐. 평행하지 않잖아. 두 직선이. 그쵸?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요렇게 가니까 평행하지가 않잖아. 그쵸? 그리고 4 번도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요렇게 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평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3, 4 번이 교우작용에 유의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되죠. 다음에 2 번. 인자에 인자가 유의해. 그쵸. A가 유의할 수도 있고 B가 유의할 수도 있고 둘 다 유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는 뭘 비교해? 평균을 비교해 보면 된다. 유의하다는 걸 평균이 뭐하든 다는 거야. 분산 분석에서 평균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쵸. 평균을 비교해서 평균이 다른 걸 골라 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예를 들어 1번 봐 볼게. 1 번. 자, B1, B2, A1, A2 요렇게 돼 있어. 되죠. 자, 그럼 A1 입장에서 요 그래프일 요 직선일 때 A1 값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쵸? 여기라고. 다음에 아래 직선에서 A1 값은 어디야? 여기 아래쪽이잖아. 그쵸? 그럼 요 두 개의 뭘 내봐? 평균을 내봐. 그럼 여기가 지킬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바로 뭐야? A1의 평균 값입니다. 되죠? 다음에 A2도 보시면은 요 값이니까 둘의 평균 내면 여기잖아. 그쵸? 요게 A2의 평균 값이라고. 그럼 A1의 평균이랑 A2의 평균 둘이 뭐해? 지금 동일하잖아. 그쵸? 그래서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자 A가 뭐 하는 거야? 유의하지 않은 경우죠. 그쵸? 요렇게 해서 점점 찍어 봐서 찾아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B쪽을 봐 볼게. B1 입장에서 보면은 A1일 때는 요 값 나왔다가 A2일 때는 요 값 나오잖아. 그쵸? 그럼 이 두 값의 평균 내면은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쵸? 항상 위쪽에 있는 거니까. 되죠? 다음 B2 입장에서 보면은 A1일 때는 이 값 나왔다가 A2일 때는 이 값 나오잖아. 그쵸? 그럼 둘의 평균 내면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B1의 평균이고 여기가 B2의 평균이기 때문에 두 평균 값이 뭐해? 다르잖아. 그럼 얘는 1번 그래프는 뭐야? 인자 B는 뭐 하는 거야? 유의한 그래프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라고? A1 입장에서 B1일 때는 무슨 값?
B2일 때는 무슨 값 찾아서 둘의 평균 내면 그게 A1의 평균. 그쵸? 다시 B2 입장에서 보면은 A1일 때 내가 무슨 값, A2일 때 무슨 값인데 둘의 뭘래? 평균 내면은 그게 뭐야? B2의 평균이 되는 거라고. 되죠? 요렇게 해서 그래프 그림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그래프 그림 요렇게 해서 찾는 거라고. 이런 원리로. 그쵸? 이 원리만 알고 나면은 이거 진짜 몇 초? 뭐 10초 안에도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진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만 봐주면은 P값이 0.05보다 작은 애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아, 그럼 무슨 말이야? 교호 작용만 유의한 놈이죠. 그쵸? 인자 A든 B든 얘네들은 다 뭐해? 0.05보다 값이 크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유의하지 않은 놈이고. 그쵸? 교호 작용만 유의한 그래프 찾아주래. 그쵸? 자, 교호 작용이 유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평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뭐 아님 뭐? 3번 아님 4번이라고. 되죠? 근데 인자 A, B가 유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쵸? A의 평균끼리 비교하거나 B의 평균끼리 뭐 해도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평균이 뭐 해야 돼? 서로서로 같아 줘야죠. 그쵸? A1의 평균이랑 A2의 평균도 같아 줘야 되고 B1의 평균이랑 B2의 평균도 뭐 해줘야 돼? 같아 줘야 된다고. 그쵸? 그런 그래프를 찾아줘야 된다고. 자, 3번 봐볼게요. 3번. A1 입장에서 보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 나오니까 평균값 구하면 여길 겁니다. 그쵸? 자, A2 입장에서 평균값 구하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니까 평균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둘이 평균이 뭐해? 다르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인자 A에 대해서 유의한 놈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유의하지 않은 놈 찾아야 되니까 3번 틀렸죠. 그쵸? 다시 4번 봐주면은 A1일 때 값은 여기 아님 여기잖아. 그쵸? 둘의 평균 내면 여기. A2일 때 여기 아님 여기니까 둘의 평균 내면 여기. 그래서 A일 때도 평균이 같네. 그럼 A는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쵸? 다음 B1 입장에서 봐봐. B1은 요직선인데 A1일 땐 값 여기, A2일 땐 값 여기잖아. 그쵸? 그럼 이 둘의 가운데 값 여기가 뭐야? B1의 평균이겠죠. 그쵸? 다음 B2 입장에서 보면은 A1일 때는 높은 값, B2일 때는 A2일 때는 아랫값 나오니까 또 둘의 뭐 해주면 평균 내주면 여기잖아. 그쵸? 여기가 뭐야? B2한테도 평균이라고. 그 두 평균이 뭐야? 둘이 같으니까 B는 뭐야? 인자 B는 유의하지 않은 그래프죠. 되죠? 그래서 교우 작용만 유의하면서 A, B는 유의하지 않은 그래프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그래프 찾기 요 기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